좋아. 클릭 수학의 클쌤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이제 더하기 빼기에 관한 특징이거든. 저번에 예를 들었던 수열이 1, 3, 5, 친, 9, 드라, 모여라. 자, 이런 수열이 있었어. 얘는 첫째 항에서 둘째 항 나올 때 어떻게 해서 얘가 나온다? 더하기 2를 하면 나오더라. 얘는 더하기 2를 하면 나오더라. 얘도 더하기 2를 했더니 나오더라. 얘도 더하기 2를 하면 나오더라. 해서 이 차가 똑같잖아. 그래서 똑같은 이 차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통의 차라 그래서 공차라 불러. 공차. 공통의 차. 차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연속한 두 개 항에서 뒷항 빼기 앞항 한 값을 차라 그래. 왜냐면 3에다가 1을 빼야지 더하기 2가 나오고 5에다가 3을 빼야지 2가 나오지. 1에다 3 빼면 마이너스 2, 3에다 5 빼면 마이너스 2. 이 애들이 안 나온다고. 연속한 두 개 항에서 뒤에서 앞에 걸 빼 나온다고. 영어로 커먼 디퍼런스라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했으면 참 좋을 텐데 다 영어로 써야 돼 얘들을. 어쨌든 그래서 공차가 영어로는 D 이렇게 D 써 있으면 공차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D 어떻게 구하는데 디디디 일단은 연속한 두 개 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n번째라는 항이 있을 거 아니야. n번째 만약에 n이 1이면은 1보다 앞번째는 없겠지. 그래서 n번째가 있으면 그 다음 항을 n 플러스 1번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연속한 두 개 항을 적을 때 n 플러스 1번째가 있고 그 이전의 항이 n번째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연속해 있는 두 개 항에서 뒤에 거 항 빼기 앞에 거 항 이렇게. 얘가 공차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게 공차의 의미가 뭔데요? 라 다시 묻는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다뤘지만 n번째 항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공차를 더해버리면 그 다음 번째인 n 플러스 1번째가 나와진다고.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매 항마다 얼마를 더해서 똑같은 값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수열, 공통의 차를 가지는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그런다. 이제 이런 종류의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불러. 해서 설명했지만은 차가 등 같다. 차가 2 다 똑같잖아. 지금은 2로 같은 거지만 뭐 다른 값으로 똑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똑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 이 공통의 차가 있어가지고 차가 다 똑같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 부른다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든 수열마다 다 뭘 찾을 거냐면 수열을 보면은 모든 수열마다 일반항을 찾을 거야. 일반항. 일반항을 보게 되면은 그 수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몇 번째의 항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다 일반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번에 얘 일반항 찾는 방법을 한번 봤는데 다시 복습 겸 다시 볼까?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뭐 가다가 뭐 n번째 항이 나와. 그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 항이라 부른다 그랬지. 봤더니 첫 번째 항 값이 얼마래? 1이래. 두 번째 항은 얼마래? 3이래. 세 번째 항은 5고 네 번째 항은 7이래. n번째 항은요? 몰라요. 아직 모르겠어요. 돼 있어.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뭘 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온대? 이 3이라고 하는 값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를 몇 번? 한 번 더한 거래.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를 두 번 더한 거래. 이거 저번 시간 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모르겠으면 저번 시간 거 보세요. 바로 앞 시간 거. 공차 2를 세 번 더한 거래.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공차를 n 빼기 1번만큼 더했다 그랬지? 2 n 빼기 1. 그래서 이 식을 풀어 써보면 an은요 2n 1이라는 값이 나와요 라고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an은 2n 1 얘를 보고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반항.
일반항 보면은 그 수열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일반항 다시 써놓고 한번 비교해볼까? 분석을 해볼까? 지금 예시든 수열의 일반항 A에는요 2n-1로 나왔어요. 그러면 확인 작업 그것도 저번 시간에 했어. 패스할게. 근데 이걸 알아봤더니 뭘 할 수 있었냐면은 n 앞에 2가 곱해져 있네. 곱하기 2가 돼 있네. 곱하기 2는 왜 나왔냐면 공차를 한 번 더 했어요. 공차를 두 번 더 했어요. 공차를 세 번 더 했어요. 공차를 n 빼기 1번 더 했어요. 2가 뭐였다고? 그냥 공차라서 써 있는 거야. 공차. 그냥 공차고 그럼 n은 당연히 뭐겠어? n은 순서, 자연수야.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얘는 순서를 말하는 거고 뒤에 왜 1이 달려 있냐면 빼기를 해줘야지 첫 항의 값이 나와. 빼기를 해야 출발점이 얼마인지 첫 항의 값이 나와. 얘로 인해서 첫째 항. 첫째 항의 값이 결정돼. 봐봐. 첫째 항 찾아볼게. A 1. 그럼 n이 1 됐으니까 1 대입하는 거지. 그럼 2 곱하기 1은 2잖아. 2 곱하기 1. 뒤에다 빼기를 해줘. 2에다가 1 뺐으니까 1이 나오는 거지. 첫 번째 항 1 나오지. 첫째 항.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항이 A, N, 공차는 2 똑같은데 뒤에 뭐 없으면은 그때는 첫째 항이 뭐 나오겠어? 첫째 항이 그냥 N이 1일 경우에 2 곱하기 1이니까 2 나오겠지. 2부터 출발하는 거야. 두 번째는 4. 그래서 얘는 수열이 2, 4, 6, 8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열이 돼버려. 4, 6, 8 이렇게. 공차는 똑같아. 2 플러스 2. 근데 첫 번째 한 값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처음이 다르니까 두 번째부터 단추가 다 달라지는 거지. 만약에 AN이 똑같은 공차를 가져. 뒤가 더하기 1이야. 그럼 A1은 얼마가 되는 거지? 1 대입하면은 2에다가 1 더하니까 3 나오지. 얘는 3. 공차가 이니까 2 커져야 돼. 그럼 3, 5, 7. 즉 1부터 시작 안 하고 3부터 시작하는 수열이 돼버려. 얘는 1부터 시작하는 수열인데 그래서 앞에 n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은 공차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더하기 빼기 얼마 되어 있는 것은 출발을 얼마부터 할 건지 얘를 결정짓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형태에서는 공차는 뭘 보고 찾냐? n 앞에 곱해진 값. 그래서 얘를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 AN이 이제 앞에 요 공차 역할하는 거랑 뒤에 상수 달리는 거랑을 대문자 AB를 써가지고 AN 플러스 B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면 요 A는 뭐 하는 건데 A는 뭐 하는 건데 A는 얘는 공차 역할을 합니다. 얘 써있는 만큼이 공차예요. 그 다음에 첫째 항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데 첫째 항은 n이 1일 때 첫째 항이잖아. 1 대입하면 a 곱하기 1은 1이잖아. a 곱하기 1은 a잖아. 첫째 항은 a랑 뒤에는 b랑 더하기해서 나와요. 되겠지? 공차가 요 a고요. 첫째 항은 어차피 n이 1인 상태니까는 n이 없는 a 더하기 b만 하면 나온다는 거지. 2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1 나오는 거지, 첫째 항. 그리고 얘도 이미 다 설명한 건데 어, a에 n-1번째 항이 있고 a에 n번째 항이 있고 a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 순서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당연히 an-1에다가 플러스 t를 했을 것이고 an에다가 플러스 t를 하면은 그 다음 번째 an 플러스 1 나왔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성립하냐면 2an은 an-1 더하기 an 플러스 1이 성립한다라고 이미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해줬거든. 그리고 이름도 얘기해줬어. 그때 이 an을 뭐라 부르냐?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걸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등차 중항.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다 해서 등차 중항. 등차 중항. 요 AN을 등차 중항이라 부른다 라고 점점 설명을 했긴 했거든. 근데 이제 한 번 더 보면은 요 AN은 얘보다는 D가 더 크고 얘보다는 D가 더 작아. 그지? 나머지를 다 AN으로 바꿔볼게. AN-1은요 AN에다가 여기다 D를 더하면 얘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다 D를 빼면 또 얘가 나오겠지. AN 플러스 1은요 AN에다가 D를 더해서 나온 값이에요. 그러면 얘 대신에 얘를 쓰고 얘 대신에 얘를 써버리면 요랑 요랑 더한 값은 요 두 개 더한 값이잖아. 그지? 이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요 두 개 더하면은 AN만 남잖아. 이거 마이너스 D 플러스 D 소거가 되면 AN만 남네. 2 AN AN 한 개, AN 한 개, AN 두 개. 즉 양 끝에 있는 걸 더하면은 가운데 있는 거 두 배 값 나온다고.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A, B, C의 순서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가 B가 얼마나 나오는데 라고 물어본다 그랬잖아. B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하면 양 끝에 나오는 값을 평균하면 나온다. 어떤 평균? 산술 평균. 산술 평균하면 나온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야. 양변을 2 곱해가지고 2B가 A 더하기 C 더한 거하고 2B가 C 더하기 A 적혀있는 거랑 얘가 A구나. 2B가 A 더하기 C 적혀있는 거랑 B가 2분의 A 더하기 C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항 3개가 연속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왼쪽 게 가운데 거에 비해서 D가 작고 오른쪽 게 가운데 거에 비해서 D가 커. 이 양쪽 거를 더하게 되면은 D가 크고 작고라서 소거돼 버리고 가운데 거 값 두 개가 남아. 두 배가. 가운데 거 더하니까 두 배가 되는 거지. 가운데 두 배를 하는 거는 양 끝에를 더한 값이랑 똑같다. 예, 가운데 등차 중앙에 두 배 하면은 얘랑 더한 값이랑 똑같다. 이게 성립하는 거야. 얘를 통해서 이 세 개의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나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성립하면 이 세 수열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You got it? 정리하자면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룰 건데 지금 나오는 규칙은 일정한 값을 더해야 그 다음 항들이 나오는 규칙이다. 그 일정한 값이 공통의 차라서 우리가 공차라 부르고 표기는 D라고 쓸 거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얻어지는 거야. D라고 하는 값은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버리면은 T가 나와. 그게 차야, 차. 알겠지? 차. 근데 이거 똑같은 공통의 차라서 공차라 불러, D를. 또 이렇게 해석이 되겠잖아. n번째에서 공차를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와. 두 번 더 하면은 n 플러스 2번째 그 다음 번째 또 이거 다음 거 항이 나오겠지. 세 번 더 하면 또 다다음 거 항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통의 차를 가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부른다. 근데 이런 수열을 만나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야. 모든 항을 대표할 수 있는 모양. 그 구해봤더니 첫 번째 항은 그냥 그 값 그대로야. 처음 시작은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거든. 나 1부터 시작할래? 나는 100부터 시작할래? 나는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할래? 그거는 쓰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라서 첫 번째는 얼마부터 시작할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정한 사람 마음이야. 근데 그 다음부터 일정한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측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한 거고, 세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 한 거고요. 그래서 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그 앞까지 n 플러스 1번까지 n 플러스 1 개만큼 더한 거야. n 플러스 1번까지 n 플러스 1번만큼 더한 거야. 공차를. 그래서 얘를 풀었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공차에서 여기에 2가 온 거고 첫 번째 값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더하기 빼기 얼마 되어 있더라. 그지? 그래서 요 n 앞에 붙어 있는 요 n의 개수가 1차 항에서 n의 개수가 공차 역할을 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n이 1일 때이기 때문에 그냥 요 앞에 있는 개수랑 뒤에 상수랑 더해버리면 첫 번째 항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일반항을 알면은 그 수열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일반항이 나왔다?
앞에 공차를 가지네. 그러면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차와 첫 번째 걸 알면은 A와 B의 값을 알 수 있겠네. 공차와 첫 번째 걸 알면은 얘 구할 수 있어. 이 일반항 구하기 위한 조건이야. 공차를 알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값을 알면은 바로 적을 수 있어. 그리고 공차 수열에서는 이 세 개의 항이 연속으로 쪼르륵 나와져 있을 때 얘하고 얘를 가운데 값으로 비교를 해버리면은 얘는 가운데 것보다 공차 D만큼 작고 얘는 가운데 것보다 공차 D만큼 커. 얘 두 개 더하면 크고 작고가 소거 돼버려. 그래서 다 AN 돼버려. 얘랑 얘랑 더하면은 AN 2배, 2AN. 그래서 이거 두 배 한 값이 양 끝의 합과 똑같은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라 해서 등차 중항이라 부른다. 등차 중항이라 부른다. 얘를 이렇게 해도 주로 표현한다. A, B, C 이런 순서로 수열이 있을 때 이거 어떤 수열입니까? 만약에 얘가 성립한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이 양 끝의 평균, 산술 평균이 성립한다 그러면 A, B, C는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서 공차를 안 줘.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 네 번째 항의 뜻이잖아. 네 번째 항을 어떻게 구한 거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4니까는 세 번 더한 거지. 근데 첫 번째 항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공차를 세 번 더했어.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그럼 3D는요. 마 11 이하하면 플러스 11. 그럼 9 나오나? 공차가 얼마 나오더라? 3 나오더라. 그래서 공차가 3 나왔으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겠지. AN은요. 공차가 3이니까 그냥 3N 되는 거야. 근데 1일 때 N이 1일 때 값이 마 11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이 1 대입하면 3 남잖아. 그럼 뒤에다 마 14를 해줘야지 1일 때 마 11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야. 점검해볼까? 4를 넣었어. 4, 3, 3, 4, 12 빼기 14는 마2 나오네. 그럼 일반항이 얘가 맞다. 그럼 이제 몇 번째 항을 구하라 그래도 n에다가 그 값만 넣으면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같은 유형을 또 예를 들지 않을게. 여기서 너희들이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얘는 A1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에서 정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공차가 전혀 연관이 안 되는 상태야. A2부터가 공차를 몇 번 되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A4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다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 알겠니? 만약 A5가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항에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공차 4번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돼. 얘들 이렇게 바꿔서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지 일반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항이 안 나오더라도 나머지를 다 첫째 항과 공차의 몇 번의 합으로 바꿔버리면 다 일반 항이 나올 거야. 다 똑같은 문제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런 유형.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같은 얘기로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얘기입니다를 알려줄게. 자, 이게 등차 수열이래. 근데 얘가 시작이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는 음수로부터 시작을 했어. 여기서 좀 출발을 해. 쭉쭉쭉 가. 과연 몇 번째 항까지 가야지 처음으로 양의 값을 가지는 항이 등장하는가?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은 이게 순서로 나왔기 때문에 땡큐. 뭐 바로 구할 수 있지?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이거는요. 뒤에 항 빼기 앞에 항이래. 근데 이게 좀 계산 좀 쉽겠네. 이거 마이너스 40 그리고 앞에 항이 마이너스 46 이거 빼면은 뒤에 항 빼기 앞에 항 하면 얼마 나와? 마마니까 풀 돼가지고 6 나오겠지? D가 6이야 6. 첫째 항 마이너스 50이야. 이구야. 그럼 뭐가 나오겠어? 일반항이 바로 나오겠네. 일반항이 뭐냐면 6n 여기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2가 나오려 그러면 마이너스 58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이게 몇 번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값이 뭐가 될 때? 양수가 될 때. 어떻게 하면 돼? 이 값이 양수가 될 때 이렇게 적으면 되지 뭐. 그래서 6n은요 58보다
커요. 그럼 n이 얼마가 되는데요? 봤더니 69, 54. 69, 54? 그럼 9점 얼마가 되겠네? 9점 얼마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등호가 아니지 부등호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n이 얼마일 때? 최소한 10일 때. 그래서 제 10항부터 양수의 값을 가진 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되는 거지. 근데 왜 위에 거랑 같다고 그랬냐면 어쨌든 우리가 하는 활동은 다 뭐냐면 일반항 구하기야. 일반항 구하기. 일반항 구하기. 위에 거는 일반항 구해가지고 위에 거는 그냥 공차만 구하라는 문제였어. 근데 얘는 너무 간단한 거라 가지고 어쨌든 일반항 구하는 거고 밑에 것도 일반항 구하고 난 다음에 걔가 양수 되는 거. 그래서 0보다 크다 이거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0보다 크다씩 푸는 건 부등식 문제니까. 어쨌든 둘 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였다는 거고 얘는 이렇게 세 개 항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때 x값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가운데 등차 중항 두 배 한 것이 두 배 한 것. 양옆에 양 끝에 이거 왼쪽과 오른쪽의 항을 두 개를 뭐 한 것과 더한 것과 같은 값을 가진다 해서 왼쪽에 있는 항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항 얘랑 같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예, 풀이 칠 때도 첫 번째 용식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계산 과정을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차항은 상수항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는 꼴이네.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나와지겠네. 그러므로 x가 뭐 나오냐면 2분의 5가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쌤 그럼 뭐가 답이에요? 둘 다 답이지. 하나는 양수값이고 하나는 음수값인데 이게 항이 진행될 때마다 양수가 더해지면은 그 다음 항이 더 큰 값, 더 큰 값 나오겠지만은 항이 진행될 때마다 공차가 음수여서 점점 값이 작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 공차가 지금 다 양수인 것만 다뤄가지고 음수도 가능하다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다. 왜? 양수의 얼마값 더하면 점점 커지겠지만 음수의 얼마값을 계속 더해가잖아? 그럼 점점 작아지겠지.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다뤄봤어. 그리고 앞에 이런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쌤이 정말 점수를 주고 싶어가지고 수업만 들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점수를 주고 싶어가지고 내는 문제지 실제로 이 정도 난이도가 문제에 나오진 않아. 아무리 안 돼도 지금 하는 이 정도는 나와야 돼 문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지금 푸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법한 이제 하급 하급 문제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얘가 세 개의 근을 가지잖아. 그 세 개의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근데 K가 얼마게 물어보는 건데 문제를 푸는 것이야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다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험 자체가 얼만큼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니? 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니? 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이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니?까지도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풀이 과정이야 여러 갈래 길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네가 알고 있니? 이게 우리나라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야. 되겠니? 그래서 이 3차 방식에서 근을 물어봤어.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우리는 사전에 그 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 근, 보통 알파 베타라 표현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리두리의 곱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 또 셋 곱은 이렇게 해서 또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모르면 방정식 파트 공부를 다시 따로 해야 돼. 그래서 세 근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분의 마3인데 부호 거꾸로야. 1분의 마3인데 부호 거꾸로. 그럼 얼마 나와? 3이 나와야 돼. 되겠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 근이 뭐다? 이 세 근이 이렇게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아까처럼 표현하라는 거 어떻게?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둬. 그러면 얘는 여기다 더하기 딜을 해야 나오는 거고 얘도 더하기 딜을 해야지
감마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는 뭘로 표현되냐면 베타보다 t가 작은 값이고 감마는 베타보다 t가 큰 값으로 표현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달리 쓰면은 베타에다가 t가 작은 값, 그 다음에 d를 더해서 베타, 또 d를 더해서 베타 플러스 d, 이렇게 색은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얼마 나오는데? 다 더하면 마이너스 d 플러스 d 소거 돼가지고 3 베타 나온다고. 그래서 등차 중앙을 할 때 이거를 아까 d로 풀어가지고 더하면은 양쪽에 있는 d가 하나는 마이너스 d, 하나는 플러스 d라서 둘이 더하면은 소거된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 그 과정이 여기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합이 3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3베타가 3이라는 말은 베타는 얼마다? 1이다. 베타가 뭔데? 세 근 중에서 하나. 그럼 1놈은 성립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해버리면 얘는 1 세제곱, 얘는 빼기 3, 얘는 빼기 6, 뒤에다 더하기 k는 는빵이라네. 이 성립해야 돼. 그럼 이거 성립하려고 그러면 그러므로 k는 8 나와야 되겠네. 그래야지 1랑 1랑 합하면 9고 1랑 1 합하면 마이너스 9고 되겠나?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는 돼줘야지 시험에 나올 법하고, 얘를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푸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풀이 방법으로 빨리 정확히 풀어낼 수가 있니? 이게 포인트라고. 문제가 어려서 못 풀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알겠지?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볼 거는 이제 정규교육과정 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원래 등차 수업을 하게 되면은 늘 껌딱지처럼 따라붙는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굳이 교육과정에서는 안 가르쳤지만은 등차 수열을 배웠다면은 얘도 자연스럽게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 시험 문제화하는 내용들이 있거든. 따로 정리해주진 않고. 근데 이 사교육에서는 그런 내용조차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지. 왜? 어차피 이 관련 내용 문제 풀 거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에 껌딱지처럼 달라붙는 조화 수열이라는 게 있어. 다음 시간에 얘를 좀 공부해 봅시다. 연습 많이 하고 오세요.